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지금이 기회라고 언급한 이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로봇 바리스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액의 유지보수 비용 탓에 당초 도입 취지였던 상생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 울산시가 경산-울산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교통망을 개설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경주시가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과 연계해 황성 제2지하차도의 운영 방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금이 추진 기회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북 지역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지역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던 중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언급됐습니다. 권리 상태인 대구시장 자리를 행정부시장이 권한 대행으로 맡고 있는 만큼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권한을 특별지자체에 일부 위임해야 되니까 대구시 시장의 권한을 그게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건 행안부랑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지난해 5월 급물살을 탔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말까지 시민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계엄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 대선 등이 이어지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번 지방시대 보고회를 계기로 1년 만에 논의가 재점화된 셈입니다. 행정통합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보고회 다음 날 SNS를 통해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통합하는 국가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진 방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발전부터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럼 환수해주고 일반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일반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도 의회에서는 회의론도 나왔습니다. 김대일 경북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그간 행정통합 논의로 북부권 민심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고 지금은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 전략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경북 북부권 발전의 어떤 로드맵이 이게 미리 제시된 이후에 이 통합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10년도 채 안 된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큰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이게 여태까지 몇 년을 해와봤지만은 이 행정력이 크게 낭비가 되고.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내 찬반 의견 속에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로봇 바리스타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이번에는 고액의 유지보수 비용 폭탄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로봇 운영 주체가 기계를 잘못 조작해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건당 50만 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로봇 도입의 초기 취지였던 상생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 바리스타 운영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로봇 업체가 운영 주체인 대구 수성 지역 자활센터에 고액의 유지 보수 비용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고장 수리 관련 안내 문자에는 기계 운영 중 사용자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장 1회당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구장의 주 원인이 자활 직원의 작동 미숙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경미한 오작동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 주체가 고액의 출장비를 부담해야 할 위험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월 300만 원대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운영되는 고가의 장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술 지원과 운영 교육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은 현재 로봇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가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단체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항이 상생이라는 로봇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교체되면서 기계 조작 실수로 고장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50만 원의 출장비를 운영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는 상생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며 운영자의 수익은커녕 비용 폭탄을 안겨주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고액 출장비 문제까지 불거지자 수성문화재단은 해당 공지가 운영 주체의 무분별한 기기 오작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운영상 큰 과실로 인해서 고가의 하드웨어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무상 서비스가 원칙이고요. 이제 유상 서비스 요인이 발생했을 때 부품가가 출장비가 발생합니다. 그 50만 원에 대해서는 자활 업체와 로봇 간의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통상적인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던 로봇 바리스타는 고비용 저효율, 개점 휴업에도 임대료 지급에 고액의 유지 보수 비용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공공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 울산시가 경산-울산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직통 고속도로가 없어 물류와 인적교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산과 울산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방 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경산-울산고속도로는 경산 진량읍과 울산 울주군 언양읍을 잇는 50km 구간으로 경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과 울산의 완성차 산업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물류비와 시간이 크게 소요됐지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연간 1,800억 원대의 편익과 6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자체들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부 장관에게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시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과 연계해 황성 제2지하차도의 운영 방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황성 제2지하차도는 동천동과 황성동을 잇는 생활도로로 현재 차량은 지하차도를 통해 통행하고 상부 공간은 보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 구조에 따른 보행 동선 단절과 안전성, 도시경관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공원 조성 계획과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황성 제2지하차도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지하차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도로를 평면화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설문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GM이 2026년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4,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철수설을 불식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자리였는데요. 지역사회와 노조는 당장의 철수설만 가라앉힐 뿐 신차 생산 계획이 없다며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GM은 한국 사업장의 내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한국 사업장이 글로벌 생산 핵심 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업장은 흑자 전환에 성공해 2024년 1.6조 원의 이익을 만들었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완성차 생산 시설이라며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GM은 이날 한국 생산 제품 업그레이드에 4,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8년 이후에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잇따른 철수설을 불식시키려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GM은 내년에 내수시장에 중형 SUV 모델을 포함한 4개 이상의 신차를 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수시장에 GM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GM의 이번 투자계획 발표로 2028년 철수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노조는 구조조정과 외주화에 입장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신차 생산 없는 한국 사업장 투자는 수입차 판매 전환에 불과하다며 GM의 내수시장 확대 계획을 깎아내렸습니다. 또 현재 생산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차량에 대한 후속차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계획이 없어 한국 사업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철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 물량을 축소한다거나 생산 모델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지 않고 영업소를 축소한다거나 한다라면 이게 서서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에서 국내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이는 거거든요. 투명성이 확실히 담보가 돼야지만 노조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이 투명성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내년 2월 직영정비소 운영 중단으로 한국GM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게 파인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투입하며 약속한 10년 운영 협약이 곧 끝나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사그라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폐교 일반 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로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 폐교 소재지인 리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고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해 재산관리관으로서의 교육장의 재량권과 책임도 높였습니다. 청송군이 2025년 경상북도 과수산업 육성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과수산업 육성 시책 평가는 과수 생산 분야에서 예산 확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과수산업 육성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청송군은 과실 전문 생산단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청송사과 평면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사업 등 시군 자재 사업 추진 실적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 수료식이 15일 진행됐습니다.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은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 지역 성인 비문해자에게 한글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 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해 문해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안동 남후면 무릉 1, 2교실을 비롯한 14개 교실에서 1년간 교육을 진행했고 총 308명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안동에서 서울, 부산으로 가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가 증편, 연장됩니다. 안동 서울 청량리 구간 운행 횟수는 기존 9회에서 한 차례 늘려 10차례 운영하고 부산 부전역까지 연장 운행되는 열차는 기존 3회에서 9회로 총 6회 늘어납니다. 특히 부산 부전역행 열차 9회 중 4회는 신해운대역을 경유해 안동과 부산 동부권 간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감사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관리를 전면 재정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방 공기업에만 적용하던 3년 주기 조직 진단을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이사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 등 주요 사항을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도 함께 추진해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